갈게요. 문제는 너네가 멈춰놓고 읽고 들어오면 됩니다. 자, 50번은 일단 차수 추론 문제인데 시작부터 굉장히 음흉한 말을 줍니다. 상수항과 개수가 모두 의미 아닌 정수다. 자, 저런 식으로 뭐 개수가 정수다, 자연수다 이런 조금 강한 조건을 주면은 마지막에 뭐 미지수를 알아낼 조건이 부족해도 이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 강력한 힌트로서 작용을 하게 돼. 자, 일단은 저것만으로 아직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다항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마지막엔 f2랑 g 값을 더해주어야 한다. 자, 일단 가조건은 누가 봐도 좀 변수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인 거니까 분자의 최고 차수를 준 거죠. 분자 자체가 4x 5제곱 뭐 이렇게 뭐 시작하는 애겠지, 그지? 그럼 저기서부터 일단 케이스를 나누기 시작을 할게요. 쌤이 미리 적어놨는데, 자, 일단 두 다항함수기 때문에 이 가족권의 분자가 딱 오차가 나오려면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 쌤이 미리 써놨어. 자, 이런 것도 막 중구난방으로 케이스를 따지지 말고 f의 차수를 뭐 늘려가는 식으로 세보는 게 좋겠죠? 일단은 f가 뭐 0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수 함수였을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 f가 0차였다면 여기 옆에 있는 gx가 5차를 다 담당해야 되니까 이런 케이스가 하나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f가 1차였다면 그 제곱된 얘는 2차였을 거고, 5차를 만들려면 옆에 있는 거는 3차로 나오게 되겠죠. 맨 마지막 케이스도 마찬가지고요. fx가 2차면은 4차 곱하기 옆에 1차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를 잡을 수가 있겠다. 이 이상은 없겠죠? 자, 그러면 케이스가 지금 3개나 펼쳐졌으니까 셋 중에 뭐가 정답인지는 나조건으로 조금 좁혀가야겠네. 그죠? 얘들아, 가조건은 어쨌거나 지금 상황 자체가 노골적으로 차수를 주려고 한 거고, 나조건은 시작하자마자 0분의 0꼴이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하니까 분자도 결론은 이거지. 분자가 정확히 얘를 가져요. 그지? x5제곱을 딱 가져줘야 돼. 이것을 뭐 가져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 1번 상황부터 한번 가볼게. 이 1번 상황을 나조건에 적용함으로써 무슨 있나 없나 한번 보는 거야. 근데 애들이 1번 케이스를 들을 때 가장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일단 정답인 케이스는 아니긴 해요. 한번 설명해볼게. 얘들아, 여기서 지금 이 구조에서는 x라는 인수를 가질 수 있는 애는 gx밖에 없겠죠. 왜냐면 얘는 이때 상수함수니까. 그죠? 그럼 얘들아, gx가 5차라는 건 봐봐. gx 좀 이쁘게 다 해줄게요. gx가 5차기 때문에 x라는 인수를 하나만 가졌을 수도 있고 2개를 가질 수도 있고 3개를 가질 수도 있고 4개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최대 최고치 한개수는 모르니까 5개까지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기준을 x라는 인수를 몇 개 가질 수 있냐 이렇게 쌤이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 모든 케이스가 다 안 되는 게 지금 나조건 보면 gx는 제곱이 되거든요. 만약에 gx가 이렇게 생겼었다 치면 얘가 제곱되면 x제곱 어쩌고, 자, 요렇게 x가 제곱까지밖에 뽑히지 않아서 지금 분모랑 맞을 수가 없죠. 자, 이때도 x가 4제곱 어쩌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아예 더 이게 차수가 커져버리네. 뭐 이런 식으로 밑에는 해보나마나 안 되고 뭐 x의 10제곱이니까, 그지? 지금 나조건은 분자가 딱 x 5제곱을 가지고 있어줘야 되는 거야. x 6제곱까지 가지면 왜 안 되냐? 그럼 0으로 가겠죠. 분모에 x 5제곱이 있는데 분자에 x 6제곱으로 묶인 형태가 있다? 이만큼은 약분되겠으나 지금 x가 0으로 갈 때 이러면 싹 다 0으로 날아가겠지. 수렴하는 값은 2인데, 그지? 그러니까 gx가 이 모든 케이스 안에서 제곱이 되면은 x 5제곱을 딱 맞춰주지를 못해. 그래갖고 1번 케이스는 나가린 거야. 이렇게 버리시면 돼요. 영상이니까 혹시 이해가 안 가면 멈춰놓고 한 번만 다시 들으세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요거는 이제 폐기. 그 다음에 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fx가 1차고 gx가 3차래. 그러면 이번 케이스에서 fx는 뭐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애일 거고, 그 다음에 gx는 3차기 때문에 얘도 기준을 이렇게 보자. 3차는 x라는 인수를, 그러니까 주어가 왜 다 x라는 인수인 거야? x 5제곱을 딱 가져야 되니까 그런 거야. x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거나 2개 가지거나 아니면 3개까지 가질 수 있어. 뭐 최고치 한개수 뭔가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x 5제곱을 딱 맞추려면 여기서는 되는 케이스가 있다. 잘 봐요. 얘가
이제 제곱이 되면, 왜냐면 지금 분자는 gx 제곱을 할 거니까, 그지? x 4제곱이 등장을 하지. 이 상태에서 이 fx가 1차, 지금 1차라고 가정을 한 거죠. 이 케이스는 상수항이 없는 1차였다면 여기도 x 하나 있지. 그럼 곱해져서 드디어 x 5제곱이 나와요. 이런 케이스가 이제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답으로 적절한 케이스를 잡았거든? 멈추시는 거야. 이 밑에 공부할 거만 한번 해보세요. 왜 세 번째? 야, 근데 세 번째는 그냥 안 되지 않니? 그 fx가 2차고 gx가 1차면 이게 제곱된다 한들 맥시멈이 2차인데 2차 곱하기 2차면 5차 못 만들죠? 저거는 그냥 볼 것도 없이 틀린 거였네? 뭔 말인지 이해하시지? 아, 여기서밖에 안 나온다. 그것도 어떤 케이스로? 이런 케이스로. 딱 x의 5제곱을 만들어주려면. 그러면 좀 지울게요. 혹시 필기할 거 있으면 하시고. 이제 마무리 단계 갈게. 그러면 여기서 내린 결론이 fx는 이게 상수항 없는 1차. 이게 x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gx는 x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3차니까 뒤에는 이런 어떻게 1차 인수가 하나 더 있겠죠. 이렇게 되면 gx 제곱에서 x 4제곱이 나오고 얘랑 곱해져서 정확히 x 5제곱이 이제 딱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약분돼서 0분의 0꼴을 탈출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나조건 같은 거는 한 번 더 보시는 거거든. 얘를 이렇게 잡았으면은 봅시다. 말 그대로 좀 대입을 해볼게. 그럼 위에 식이 자, 분자가 이렇게 되겠죠? 대입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거 날리시고, 그 다음에 x에다가 0 대입하면은 이런 거 날라가고, ac 제곱이 그게 바로 지금 2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관계식이 하나 등장을 했어. 자, 그리고 가족권에서도 최고차항 개수에 대한 정보를 뽑아올 수 있었거든요. 지금 fx가 이거고 gx가 이거라면 얘는 지금 5차항 개수가 4여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죠? 5차항 개수가 4. 그러면 지금 fx 제곱은 ax 제곱이죠? 그럼 최고차항 개수는 잠깐만 요거인 거니까, 그지? 최고차항 개수는 a 제곱일 거고, 자, gx의 최고차항 개수는 지금 우리가 뭐야? b라고 설정을 한 거죠. 그럼 최고차항 개수는 a 제곱 b인 거야. 이 결과가 4인 거죠. 5차항 개수분의 5차항 개수.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자, 그러면 얘랑 어디 갔어? 얘를 가지고 A, B, C를 이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게 우리 아까 형광펜 치고 들어갔던 이 첫 번째 줄 있지?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의미 아닌 정수다. 자, 밑에서 취합할게요. A제곱 B가 4고 AC제곱이 2다. 이러면은 일단 그 의미 아닌 정수니까 0이거나 자연수 요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제곱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A는 2, B는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뭐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 상태에서 요거에 적용을 하면은 A는 2, C는 1이면 완벽하죠. 모순 없으니까 끝내시는 거야. A는 2, B는 1, C는 1 이렇게 됐죠? 그럼 개수 다 구해줬으니까 마지막에 구하라는 거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번도 문제 좋아요. 이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5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너네가 문제를 읽으면서 좀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f5를 구하세요가 아니라 f5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랬잖아. 희망을 버리셔야 돼. fx식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못 구해요. fx식을 정확히 구할 수 있다는 건 f5 값이 정확히 나온다는 거겠지. 근데 저거는 마지막까지 뭔가 문자를 달랑달랑 달고 있을 확률이 좀 높다는 거죠.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풀면서 이해갈 거예요. 자, 일단은 가족권 절대값이 나오면 일단 쪼는데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절대값 개 많이 나와. 특히 내신은 좀 그렇다고 치는데 나중에 이제 너네가 몇 개월만 지나도 이제 모의고사나 뭐 수능에 대한 긴장감이 생길 거 아니야. 절대값 진짜 뒤지게 많이 나와요. 벌써부터 막 그렇게 쫄면 안 돼. 계속 파괴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돼.
근데 우리가 배운 걸로 생각을 하자고. 아무리 절대값이 있어도 여기 보시면 0분의 0꼴이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전체적인 극한값이 존재한대. 그럼 분자도 0으로 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분자도 x라는 인수를 일단 무조건 가졌어야 되는 거죠. 야,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자가 0분의 0꼴 쓴 거예요. 응, 아니에요? 0분의 0꼴.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전체적으로 극한값이 있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 즉 분자도 x라는 인수를 갖는다 라고 좀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fx-1은 여전히 3차식이잖아. 그럼 이 뒤쪽에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식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더 있겠죠. 그지?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런 말 할게. 그 사실 여기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근데 쌤 예시 한번 봐요. 그냥 간단한 연산인 건데 절대값 12라는 건 절대값 마이너스 3 곱하기 절대값 4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의 곱으로 써도 전혀 상관없죠. 어차피 부호가 다 상쇄되는 개념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쌤이 좀 이런 센스를 발휘해 볼게. 지금 얘 곱하기 얘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이거를 좀 분리해서 얘 곱하기 두 절대값의 곱으로 좀 다시 써볼게. 이러면 뭔가 문제가 된다는 게 바로 보여. 자, 뭔 말이냐면 지금 이 상태로 x가 0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잖아. 이런 식이. 그죠? 자, 근데 이런 꼴 진짜 나중에 수능 볼 때까지 엄청 많이 나와요. 이런 꼴. 얘들아 잘 봐. 지금 x가 0으로 갈 때잖아. 그럼 이게 x가 0에 이제 우극한으로 갈 때 그때 얘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이 절대값 x는 그냥 x인 거지. 양수니까. 그러면 그냥 나와서 날라가고 딱 요식만 남아. 딱 요식만. 자, 근데 만약에 이제 0의 좌극한을 볼 때 그럼 이 말인즉슨 x가 음수라는 거거든. 즉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이 식은 저기 절대값이 마이너스 붙어서 벗겨지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마이너스 얘로 나와.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얘는 그 리미트 안의 상황이 그냥 절대값 이거고 옆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절대값 이거라는 거야. 절대 둘이 같을 수가 없겠죠. 절대 둘이 같을 수가 없겠지. 그지? 그러면 이 값이 지금 존재하지 못하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은 그럼 뭐 어쩌라고. 그냥 존재한다잖아. 이렇게 가면 돼. 이 부분 지우고 다시 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체크해놓고 아니면 이따 한꺼번에 정리해도 돼요. 다시 되돌려감기 하면서.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이런 결론으로 도달하면 돼. 얘가 x라는 인수를 2번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상황이 해결이 돼요. 왜냐면 아까 얘가 지금 0에서의 극한값을 따질 때 0보다 살짝 클 때 살짝 작을 때 즉 우극한 저극한에서 x랑 마이너스 x로 뽑히면서 이만큼이 1이랑 마이너스 1로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한 번 만약에 더 있었으면 아까 같이 아까 상황을 좀 다 지워버려가지고 만약에 x제곱이 있었으면은 하나씩 약분 되더라도 얘랑 얘가 이렇게 남았던 거겠지. 얘랑 얘가 한 번씩 남는 거겠지. x제곱이었다면. 그럼 이 상태에서 x가 0으로 가면 그냥 0, 얘도 얘가 있으니까 그냥 0 같을 수 있어 버려. 이때는. 그러니까 아까 같은 문제 상황에서 x라는 인수를 한 번 더 가지면은 저렇게 절대값이 x-x 이렇게 다르게 뽑혔을지언정 0으로 귀결되면서 극한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값이 일치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이거인 거예요. 다시 쓸게. fx-1은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얘가 3차식이니까 옆에 1차 인수가 하나 더 있었겠죠. 그리고 최고차항계 수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고 옆에 모르겠으면 뭐 K로 갈까?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틀이 잡혔어. 자,
fx는 이런 애죠. 그지? 야, 마지막에 f의 최대값 구하라고 할 때 여기다 쳐놓으면 안 된다. 이거 fx 이거예요. 이양 잘 하시고. 그럼 얘들아, 진짜 끝났어. 쌤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 문제 그 발문 자체가 f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문자가 하나 남아있는 채로 끝날 수 있다. fx식을 정확하게 못 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좀 완벽하게 나왔어요. 그럼 저 k의 범위에 따라서 f의 최대값이 나올 텐데 아직 사용 안 한 이제 나 조건 갈게요. 나 조건 가시면 fx식 아니까 그냥 줬다 집어넣읍시다. x 곱하기 fx니까 x 곱하기 요거 해주면 그냥 분배법칙 해주면 이거에다가 오변은 이런 거 이항해서 날리시고요. 얘 이항한 다음에 이항하면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x제곱으로 묶어볼게. 그러면 뒤에는 플러스 4 남고 앞에는 x 곱하기 x 플러스 k죠. 이런 식으로 남겠죠. 야, 끝났다. k범위 나왔다. 그죠? 근데 뭐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근데 나 잘했겠지? 얘들아, 실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세요. 실수 제곱은 0변만 그냥 약분해도 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잖아. 그럼 이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럼 이제 2차 부등식이죠.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하려면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끝났네. K범위는 이렇게 잡히는 거니까 F5는 K에 대해서 표현이 되겠죠? F5는 뭐야, F5? 25 곱하기 5 플러스 K 플러스 1 요거잖아요? 이것의 최대값은 K가 4일 되겠죠. 해서 뭐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53번. 문제를 보면 일단 압도당할 거야. 너무 막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경험치가 많지 않으니까 너네는 아직. A도 있고 막 M도 있고 막 밑에 보면 알파 있고 베타 있고 약간 그냥 찍고 기도하고 싶죠. 근데 이것도 쌤이 지금 이렇게 시간 내서 보여주는 이유는 당연히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은 이게 딱 차용이 될 수도 있고 시험에 선생님 눈에 딱 띄었다면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런 문제를 풀면서 감각을 조금이라도 익혀가면은 그래도 한 문제라도 건들지 않을까? 이런 희망으로 쌤도 계속 좀 가르치는 거야. 일단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정신을 차리고 요 정도 파악합시다. fx는요, 이 경계 빼고는 완전 하트야. 그 쌤이랑 수업했으면 하트가 뭔 의미인지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속성, 미분 가능성 그냥 의심할 필요가 없다. 왜? 다항함수니까. 그냥 문제되지 않는 애들인 거야. 근데 fx가 딱 하나 문제되려면 그건 경계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저기는 의심할 만한 포인트죠. 즉 불연속 의심점은 딱 x가 2m일 때밖에 없는 거야. fx 입장에서요. gx 마찬가지죠. 불연속 의심점은 무조건 x가 n 플러스 1일 때밖에 없어. 왜? 그 경계는 뭐 의심해볼 만하지만 이 각각은 둘 다 다항함수인데 이게 뭐 불연속일 리가 있나? 뭐 미분 불가능할 리가 있나? 그지? 이런 거야. 자, 그래놓고 가족권을 보면은 이게 문자가 엄청 많아서 너네가 뭐 혼란스러웠을 거 아니야? 진짜 존나 쉬워지죠. 가족권에 이게 대체 뭔 말이야? fx는 알파에서 극한값을 가지지 못한다야. 즉 좌극 우극이 다르다. 근데 얘들아, fx가 저렇게 극한값이 없을 만한, 즉 불연속일 만한 지점은 경계 빼고 없다고요. 얘가? 야, 그럼 이런 데서 의심할 거야? 이거 다항함수인데? 아니잖아. 그럼 얘가 그 문제의 알파예요. 2m이라는 지점이. 마찬가지지. 얘 봐봐. gx는 베타에서 좌극 우극 다르대. 불연속이래. 그게 바로 n 플러스 1이겠지. 저때 빼고는 gx는 안전한 애니까. 그치? 아, 그렇구나. 자, 그래놓고 나조건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랬는데 선생님 문자가 k까지 나오는 건 선 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 이 식의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다 이 말인 거죠. 좀 k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얘들아 여기서도 잘 봐. fx건 gx건 의심점이, 그러니까 불연속, 즉 극한값이 없다. 둘이 완전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극한값이 없을 만한 의심점은 각각 하나씩 있었거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가
2m으로 가면 얘는 문제 있지. 근데 얘는 문제 없지. 근데 봐봐. 문제 있는 애, 문제 없는 애 연산을 했는데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있나? 즉 문제가 없을 수가 있나? 안 되죠. 차라리 문제 있는 애들끼리 만나서 지들끼리 뭐 약분이 돼서 어떻게 넘어가서 극한값이 나오는 건 많이 봤어도 문제 있는 애, 문제 없는 애 조합으로 문제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없는 애, 극한값이 있는 애를 연산해서 극한값이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럼 이 말인 거야. 이 둘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fx는 정확히 알파일 때, 그러니까 2m일 때, 2m일 때만 문제가 돼. gx는 m 플러스 1일 때만 문제가 돼. 딱 그때만 문제가 돼. 각각 정말 딱 그때만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 같았어야 돼. 얘가? 그래서 m은 1인 거예요. m은 1. 자, 봐봐. m이 1이라는 건 지금 요 경계가 이제 2였다는 거잖아. 2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딱 2에서만 각각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애들끼리 연산돼서 문제가 없는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근데 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이 달랐으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지. 얘는 문제되는데 얘는 안 돼. 그 결과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없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 갔길 바랄게요. 하여튼 이렇게 m을 찾았어. m을 찾았으면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이제 m은 찾았으니까 a만 찾으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조건을 진짜 많이 해석을 했어. 근데 나 조건을 한번 조금 덧하고 들어가 볼게. 그럼 이게 x가 2일 때만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보이면 이제 나머지는 괜찮은 거잖아. 왜냐면 fx건 gx건 x가 2일 때만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이때만 증명해봅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자, 그러면 x가 정확히 2일 때, 근데 극한값이니까 2 우극한 정확한 하자. 2의 우극한일 때, 2의 좌극한일 때, 자, 이 값을 표현을 해봅시다. 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fx는 이제 정신 차려. 계산 많이 할 거야. 이 상황에서 fx는 이보다 큰 곳이 여기죠. 여기 위에 보세요. 여기죠. 그러면은 f의 2의 우극한 값은 여기에 이제 x 대신에 2가 들어가면 되는 거겠지? 그럼 이때는 분자가 마이너스 6 더하기 4a고요. 자, gx 기준에서 2의 우극한 여기겠죠? 2보다 큰 식은? 그럼 여기에 x 대신에 2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3 마이너스 a. 자, 이게 바로 요 식의 2에서의 우극한 값이에요. 자, 이거랑 뭐랑 같아야 되냐? 저 식의 2에서의 좌극한 값. 그러면은 이 2는 fx 기준으로 이제 위쪽 식에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2보다 작은 거니까. 그러면 요 위의 식에다가 x에 2 대입하면은 쌤이 그냥 암산할게요. 이렇게 나오고요. 자, gx도 2의 이제 좌극하는 이제 이쪽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2a 빼기 a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사실 요거 풀면 a가 이제 잡히는데 3차식이 나오거든. 그래서 뭐 하기 싫으면 좀 이런 방법도 있어. 근데 이거 풀고 끝내도 돼요. 다 왔어. 이러면 이제 A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거 풀고 끝내도 되는데 이제 다른 반 친구들이 이거 설명을 듣다가 이제 요거를 계산하는 게 싫다. 혹시 조금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쌤도 고민을 했는데 요게 보였으면 되게 날카로웠던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들아 이게 근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이건 이해 가는 사람들만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이거 푸셔도 돼. 이거 풀어서 A 잡아도 돼. 이 분모가 0되는 상황은 항상 좀 생각해 볼 만하거든. 얘들아, 분모가 0된다는 건 근데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빼박 분자도 그 지점에서 0으로 가졌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 문제가 gx가 0되는 지점이 생각보다 잘 보여. x가 1일 때거든요. 이걸 보고 푼 친구가 있었어. 봐봐. G1 0이지. 그러니까 X1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근데 X1이면 0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였으면 센스가 좋았던 건데
이거 그냥 보너스 풀이. G1이 0이에요. G1이 0. 근데 얘들아, gx분의 fx의 극한값이 항상 존재해야 되잖아. 그럼 f1도 0이어야 되죠. 그죠? f1이 0이라는 거는 f1, x1 열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x1? 저기에다 1 대입한 결과가 0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조금 좁혀지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둘 중에 뭐가 정답인데요? a가 2일 때 요 식에 대입했을 때 양변이 같은지 모순 없는지. 만약에 양변이 달라, 모순이 있어. 그럼 얘는 땡이고, 너네가 해보시면 돼.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되는 거겠지. 둘 중에 뭐가 정답인 a인지는 여기에다가 이제 때려 넣어가지고 맞게 나오는 거, 성립하는 거를 골라주면 되는 거겠죠. 근데 뭐 다시 얘기하지만 저런 게 안 보였대도 그냥 여기서 계산하고 뭐 끝내셔도 되는 거고요. 됐죠? 정리해보세요. 그 다음에 대망의 54번. 이 문제 우리 계약하기 직전에 그 월말 평가로 마지막 문제인가?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가? 한번 꽂았었는데 문제 난이도 나쁘지 않아요. 자, 설명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영상 한번 끊을게요. 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이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사실 이런 조건 당연히 있다가 씁니다. 수학은 괜히 주는 괜히 하는 말이 없어. 다 쓸 거야. 자, 그리고 가조건이 쌤이 조금 표현을 다르게 놨는데 얘들아, 이 루트 안에 문자 제곱은 이 절대값이랑 같은 표현인 거 아시죠? 얘도 이게 루트 벗겨질 때 얘가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이렇게 나오고 이런 구조잖아. 절대값이랑 같아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쌤이 너네가 절대값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다라는 마음에 요 가식을 옆에다가 요렇게 좀 표현을 해놨거든. 그냥 루트 x제곱 대신에 절대값 x라고만 바꿔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생긴 게 엄청 복잡해 보이고 압도적이어 보이잖아. 아니야, 이것도 좀 정신을 차리면 돼. 지금 잘 봐. 첫 번째 이 오식 보면 x가 0보다 살짝 작은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절대값은 뻑기라고 있는 거예요. 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로 나오겠지. x가 음수니까. 그럼 요 식 자체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x라는 분자를 가지는 거거든? 어라? 그러면 얘 약분하면 앞에가 그냥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양변 마이너스 1로 나눌게요. 그러면 이 결과가 2였다는 거야. 자, 저기 좀 좁으니까 밑에다가 다시 해볼게. 그럼 저 식을 조금만 더 잘 파헤쳐 보면은, 자, 저기에서는 지금 0보다 살짝 큰 쪽으로 가는 거니까 절대값 x가 그냥 x로 나오죠? 양수니까. 식이 요래요. 이게 지금 2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도 이게 진짜 논리가 돌고 돈다. 맨날 물어보는 거 물어봐. 그러니까 수학이 공부를 많이 하면 진짜 재밌는데, 진짜 재밌고 시시한데, 여기서 그냥 x가 0 쪽으로 간다니까 냅다 x 대신에 0을 생각을 해버리면 이런 건 그냥 날라가죠. 근데 이 상태로 끝나면 얘가 뭐냐? 약분했을 때 그냥 마이너스 1이야. fx분의 마이너스 fx니까, 그지? 근데 극한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 아니지. 그럼 너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저 안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야 되는구나. 그 말인즉슨 그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런 상황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는 fx 또한 x를 인수로 가졌다는 거야. 왜냐면 그냥 x가 이렇게 0으로 가버리고 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로 얘들끼리 약분되면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떤 변화가 더 일어났으려면 지금 이렇게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fx도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뭔가 약분이 추가적으로 돼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수업을 잘 들었으면 이런 식의 논리는 쌤이 진짜 한 3-4번은 보여줬거든? 뭐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럼 fx가 x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첫 번째 조건에서의 의미 있는 결론이다. 그럼 이걸 어디다 써놓지? 위에다가 써놓을게요. fx는 x를 인수로 가진다. 그리고 뒤쪽은 잘 모르겠으니까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근데 괜히 지웠다.
그러면 이런 조건은 한 번 더 쓰시는 거야. x에다가 fx를 지금 내가 이렇게 두기로 했으니까 지금 이 극한값이 2다. 이거 계산을 한 번 더 써먹어야 돼. 그럼 x 같은 거 다 약분하시면 1 플러스 b, 1 마이너스 b. 약분하고 x에다 다 0 대입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나? 안 빠르죠? 이 결과가 2다. 그러면은 b가 나오죠. 뭐지? 이렇게.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구나. 이렇게. 극한값 계산한 거예요. 그냥 약분하고 x에 0 대입해서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은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까지 잡았구나. 그럼 문자가 하나만 남았어. 나는 fx 구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문자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 가조건을 되게 많이 한 거죠? 자, 그래놓고 나서 나조건이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봐봐. 그러니까 생긴 거 압도돼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제발 쫄지만 마세요. 저게 지금 x가 a로 가는데 a는 그냥 어디로 간다. 이미 어떤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고 저러한 식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 a의 개수는 1이다. 지금 이러고 있죠. 얘들아, 항상 의심점만 보세요. 의심점만 보세요. 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내 말 잘 들어. 분자는 너무 하트 아니야? 분자 봐요. 저거 그냥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 2차 함수 막 이렇게 평행이동한 다항함수잖아. 분자가 무슨 일을 벌일 수 있는 지금 존재는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어디서 생겨? 또 분모가 0일 때 생기겠지. 문제는. 그렇지 않을까? 분모가 0일 때 생기겠지. 참고로 저 꼴배기 싫으면 쌤이 옆에다가 해놨거든. 이렇게 유리화 시키세요. 분모 분자에 루트 x제곱 플러스 30 곱해주면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9라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죠. 이렇게 보는 게 좀 편하긴 하겠지. 그럼 얘들아,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의심점은 x가 3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밖에 없어. 즉 분모가 0 될 때. 의심점은. 왜 이게 의심점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 이거 영상 꺼야 돼요. 교과서나 열심히 푸세요. 자, 하여튼 그러면 두 케이스만 좀 검증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딱 한 번만 나와야 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딱 한 번만 나와야 돼. 그 말인즉슨 이 두 상황에서 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버리면 그거는 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렇게 해석하자. 첫 번째, 만약에 그 존재하지 않는 지점이 x는 3이었다면, 존재하지 않는 지점이 x는 3이었다면 반대로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극한값이 존재했어야 돼. 근데 분모에 x 플러스 3이 있잖아요. 제가 있음에도 x는 마이너스 3일 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에도 저 인수가 있어서 약분이 돼서 사라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거를 쌤이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자, 영상이니까 멈추고 이해하세요. 혹시 바로 이해가 안 간다. 근데 나 설명 지금 되게 잘한 것 같거든. 그러면은 마무리할게. 분자가 저걸 인수로 가진대. 그럼 얘들아, 분자에서 이런 애들은 그냥 볼 필요 없고요. 지금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진다는 건 분자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분명히 0이 됐다는 거지. 다시 한번, 분자가 얘를 인수로 가졌다는 건 분자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결과가 0이었다는 거지. 그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지금 분자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저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옆에 얘는요? 얘는 0 안 되잖아. 뭘 대입하든 0 안 되잖아. 이 결과가 0이었다는 거야. 그 말인즉슨 f-7이 0이거나 f-2가 0이었다는 거고요. 그럼 얘는 우리 f-을 위에 구해놨잖아. 없어졌네요. 구해놨잖아. 그럼 저 식에다가 마이너스 7 대입해서 이 결과가 0 나올 때 A를 관찰하세요. 자, 그래놓고 다시 형광펜 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는 양수여야 되거든요. A는 여기에서 A가 양수가 나왔다면 이때가 정답인 케이스였을 거야. 근데 양수가 안 나온다면 폐기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
또 F-E는 0이다 해놓고 A가 만약에 양수가 나오면 스탑하세요. 그게 정답이겠지. 근데 양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이 케이스로 넘어가시는 거야. 저 케이스는 뭐야? 똑같은 논리로 이건 쌤이 결론만 적을 테니까 왜인지 너네가 이해를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쌤 아무 말도 안 할래. 너네가 답 열심히 내서 나온 답이랑 답지랑 한번 체크해보세요. 맞았나 틀렸나. 일단 이 정도에서 한번 끊을게요. 듣느라 고생했습니다.